최근에 좀 우려가 되는 심각한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라인 야후에서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라인 야후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라인 야후에서 이제 네이버를 잘라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 이사회가 전부 다 일본인으로 구성되게 되면 회사의 모든 결정도 그들이 하게 될 것임이 뻔하고 또 그들이 한국을 위해 공정한 결정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요원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라인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얼마 전 다른 인공지능 관련 영상인 AI 사피엔스 영상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었던 것처럼 앞으로 대략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근미래 인공지능 시장의 주인이 향후 약 5년에서 10년 사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가 모두 전쟁 중인데 그중 누가 먼저 핵무기 기술을 손에 넣느냐와도 같은 그런 수준의 긴박하고 승자 독식의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특히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가 이런 세계적 흐름에 얼마나 현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 중 한 곳이 되어 미래 세계에서도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서 최강대국 중 한 곳으로 군림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류 국가로 추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의 그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사실상 총성 없는 경제와 구군을 건 소리 없는 세계 3차 대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던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살려 그 지긋지긋한 잃어버린 30년을 끝내버리고 다시금 실제적인 세계 경제 대국의 대열에 그리고 아마도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금 세계 군사 대국으로도 올라서기 위해 재작년부터 갑자기 속도를 내며 정말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키며 싸우고 있고 또 현재까지는 불행히도 그 일련의 작업들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어쩌면 그들의 바람이 곧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구구는 시소와도 같아서 한쪽이 잘 되면 다른 한쪽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꼭 그렇게 될 필요까지는 없는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겠지만 특히 일본의 성향상 역사적으로 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미래 산업 전쟁, 즉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시장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미래 인공지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펀드가 무려 9,700조 원짜리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이 한 해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약 200조 원 안팎인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네이버의 1년 예산은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즉 아예 사이즈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는 다 포기하고 다시 밭 깔고 농사 짓거나 아니면 다시 가발이나 만들면서 살아야 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일 뿐 단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을 전멸을 시켜버린 경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포기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게다가 이런 압도적인 사이즈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상황이 현재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인공지능 시대가 벽돌로 높은 건물을 짓는 경쟁의 시대라고 하면 그 벽돌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최고의 벽돌 회사들 그것도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이 모두 우리나라에 있고 또 그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플랫폼이라 이거 없으면 다른 거 다 갖추어져도 말짱 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하드웨어 플랫폼의 경우 전 세계 1위 스마트폰 회사인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있고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우 전 세계에서도 미국 제외 유일한 소버린 플랫폼 즉 주권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덩치의 경쟁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좀 많이 밀릴 수도 있지만 그 외 다른 나라들하고의 싸움에서는 우리는 미국 제외 전 세계에서 무려 2위급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국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버린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아시아 2억 명의 데이터를 지난 13년간 축적해온 이 라인의 경우 그 잠재 미래 가치는 지금 측정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보물창고인데, 그래서 만약 이게 일본으로 이대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건 마치 거대한 유전을 넘기는 것과 같아 일본이 꿈꾸는 그 경제 대국 부활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정말 결정적인 재료가 될 것임과 동시에 미래 기술 전쟁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과 데이터를 빼앗겨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될 예정이어서, 그리고 영상 초반에 언급한 그 라인 야오 이사회 천원 일본인 교체 소식은 바로 그런 우려가 실제로 지금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 이야기는 그동안 일반 뉴스나 또는 다른 많은 좋은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 충분히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이 인공지능 또는 AI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 관심도가 아직은 좀 적은 상황인데, 하지만 지난번 AI 사피엔스의 최재봉 교수께서 강조했던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강소 인공지능 기업들이 더 빨리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중요한 소식이나 정말 뛰어난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이름부터 정말 멋진 페르소나 AI라는 곳으로 현재 일당백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과 협업까지 하며 현재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현재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막강한 실력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마케팅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 2022년에 미국 뉴욕에서 치러졌던 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연장인 한미 뉴욕 스타트업 서밋에서 무려 탑3에 선정되었으며, 또 그 세 팀 중 유일하게 한국 팀이어서 일약 스타 회사로 떠오르더니, 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또 다른 글로벌 인공지능 대회인 젠 AI 솔루션 경연 대회에서 쟁쟁한 글로벌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무려 1위를 한, 마치 네이비실 특수부대와도 같은 그 덩치는 작지만 전투력은 아주 무서운 회사입니다. 여기 보이는 공부 아주 많이 한 곰돌이처럼 보이는 분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인 유승재 박사인데, 이분이 생긴 건 이렇게 순두부처럼 보여도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생 신분으로 이미 창업을 했을 정도이며, 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냥 실패의 경험만 얻고 좋은 추억으로 끝을 내는 것에 반해 이분은 이후 무려 2번이나 자신이 설립한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말하자면 엄청난 실력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점이 바로 이 곰돌이 대표님이 이 인공지능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그 계기입니다. 자기가 주변 테크 산업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어찌된 게 한국 회사들이 아닌 외국의 회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경쟁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민족의 가장 강력한 보물이자 미래 자원인 이 한국어에 대한 주권을 외국 기업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그는 우리 한국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사업을 시작했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인 지금은 대기업들도 두려워할 만큼의 막강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커버렸습니다. 참고로 이 페르소나 AI의 주특기는 바로 AICC라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고객센터의 준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 우리가 은행이나 병원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곳 고객센터의 담당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AI로 대체하는 기술인데, 그런데 페르소나 AI에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AICC 기술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센터야말로 우리 한국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며, 또 우리 사회와 시장이 미래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 그 최초 입구가 될 것이라는 아주 영리한 판단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에서 엄청난 완성도의 한국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AICC 기술을 개발하자마자 곧 수많은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고, 그 결과 현재는 사실 우리나라 AICC 산업 거의 전체를 독점하다시피 이미 장악해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그 작은 회사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국내 시장 상황만 대략 훑어봐도 KB금융그룹,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 그리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포르쉐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역시 전부 다 이 페르소나 AI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SK텔레콤에서도 진작에 이 회사와 함께 자사의 AICC 사업을 시작한 상황에다 또 효성에서도 효성회사의 역대 첫 번째 테크 투자로 이 회사를 선택해 대규모 투자를 한 상태이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실상 챗 GPT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이 회사에 연락해 지금 그 둘은 애저 오픈 AI 서비스라는 미래 비즈니스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이미 해외에서도 이들이 가진 기술력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3월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리고 4월에는 미래 에셋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 것 외에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 페르소나 AI라는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한국의 챗 GPT라고 불리는 그 별명에 걸맞게 무엇보다 대한민국에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근 시일 내에 이제는 한국을 넘어 인공지능과 테크 산업의 본토 미국에서도 아마존의 콜센터가,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미국 내 수많은 은행과 보험사에서 이 페르소나 AI의 AICC 프로그램을 사용해 미국 소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곧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미 그 대기업들의 고객 센터들 가운데 한 곳과 통하며 실제 사람이 아닌 이미 페르소나 AI의 AICC와 대화를 나눴음에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실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페르소나 AI의 AICC 기술력은 이미 실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특히 한국어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강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심지어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와 강원도의 사투리까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19일에 코엑스에서는 한국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오랜만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오랜만에 코엑스 나들이도 할 겸해서 다녀와 봤는데 당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국내 기업들 가운데 그냥 압도적으로 국내외 관람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곳도 바로 이 페르소나 AI의 부스였습니다. 그리고 부스에서는 이런저런 설명 같은 것이 아닌 일단 자사의 AI 서비스에 워낙 크게 자신이 있다 보니까 대략 20개의 키오스크를 쭉 설치해놓고 그냥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와 한국어와 영어로 즉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해보도록 꾸며놓았는데, 그래서 저도 잠깐 사용을 해보았는데 한국어를 완벽하게,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즉시 답을 내놓는 그 기술의 정확함과 민첩함도 놀라웠지만, 말뿐 아니라 패드에다가 진짜 대충 엉성하게 그림 같은 것을 그려서 물어보아도 그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즉시 훌륭한 답변과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보고는 어쩌면 미래는 이미 시작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페르소나 AI에서 개발하고 있는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AR 글라스와 또 가상의 현실 속으로 아예 들어가서 그 가상 현실 속 인공지능 아바타와 대화하며 경험해보는 메타버스 AICC 또한 무척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오직 대기업들만이 나라의 지원으로 커다랗게 몸집을 불려오며 커왔고, 또 그 중에서는 삼성 같은 곳이 그 덕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인공지능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만이 아닌 작고 강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하고 또 나아가 글로벌 시장까지 장악해버리는, 말하자면 미국식 스타트업 위주의 산업 성장 방식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자 시장이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페르소나 AI와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그 곰돌이 대표님이 하셨던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미국 MIT 대학에 가면 우리나라 거북선이 딱 하고 전시되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길 한국인들이 500년 전에 만든 이 거북선이라는 발명품은 단지 배 위에 뚜껑과 꼬챙이를 설치한 독특한 구조, 그런 하드웨어적인 우수함뿐 아니라 배 안의 구조를 어떻게 영리하게 짜놓았고 또
또 그 안에서 전투시 포수와 조타수가 각각 어떻게 이동하며 또 각자 위치에서 노와 무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았는지 바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또한 너무나도 뛰어나서 결국 이순신의 이 거북선이라는 한국의 발명품은 그런 엄청난 완성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우수함이 결합된 귀하고 드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토록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엄청난 괴력을 낸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이 거북선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미 한국은 하드웨어적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국가이지만 그런 우수함과 발맞추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가진 한국인들의 비상한 창의력, 그리고 한국어와 한글과 같은 압도적 잠재 위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높은 위상의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자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런 그의 말처럼 그가 운영 중인 페르소나 AI라는 작지만 강력한 거북선은 압도적 기술력과 속도,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을 지배하는 파괴력으로 자신보다 덩치가 수십 수백 배나 더 큰 전 세계 최강 대기업들을 상대로 마치 혼자 적진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 이내 전장을 장악해버리는 우리 거북선처럼 미래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는 마치 어떤 무서운 전사처럼 보입니다. 아직은 아주 큰 대기업들을 상대로, 그리고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만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일반인들이 이 페르소나 AI 제품이나 기술을 직접 만나볼 기회는 거의 없지만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쯤부터는 이 회사의 이름이 우리 사회 곳곳, 그리고 아마 뉴스에서도 매우 자주 등장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이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순두부 곰돌이 대표님의 바람대로 우리 한국어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창의력이 다시금 미래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최강의 무기가 되어주길,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강력한 소버린 플랫폼과 소버린 기술력을 모두 확보한 미래 인공지능 기술 최강국이 되어 곧 다가올 미래 기술 전장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마치 우리 거북선처럼 그 존재만으로도 전장을 압도하는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페르소나 AI 많은 응원 바랍니다.